융은 각 관계에 대해 중요한 질문들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은 버전의 나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는가, 진정한 나로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받아들여진다고 느끼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나 자신일 수 있는가, 이 관계가 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와 성장을 가져다 주는가. 오랫동안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상대방이 외부에서 어떻게 보이든 또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이 그 관계를 재고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용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지만 올바르고 건강한 방식으로의 용서를 말합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용서는 해로운 행동을 계속 받아들이거나 독성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고 평화로워지도록 분노, 원한, 복수에 대한 욕망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들의 행동을 만든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그들과의 관계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자기 보호는 모순되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해야 합니다. 융이 특별히 중점을 둔 또 다른 측면은 이러한 어려운 경험들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융은 각 관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충분히 용기 있게 깊이 들여다본다면 우리 자신과 삶에 대해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렵고 독성인 관계들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융이 개성화라고 부르는 자기 개발 여정에서 중요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몰랐던 내적 힘에 대해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에 대해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충족되지 않은 욕구, 치유되지 않은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자신의 측면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통제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자신을 돌보는 능력을 믿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주 판단적인 사람들에게 끌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모든 결점을 포함하여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 자신의 문제와 마주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우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인간이 되는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려운 관계들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우는 법을 안다면 이 여정에서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또한 이 학습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견딜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해로운 행동으로부터 보호하면서 필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르쳐준 것에 대해 어려운 경험들에 감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반복하지 않거나 계속 받아들이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이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 사랑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융은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자존감을 기르는 것은 오만해지거나 자만하거나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존중과 친절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존중을 요구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를 해치는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들이 관심의 외피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말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우리의 직감을 믿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 경계를 설정하고 아니요 라고 말할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더 건강하고 진실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외부로부터 확인이나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내적 충만함과 온전함으로부터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잃거나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누군가가 우리 삶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때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때 우리의 자존감은 더욱 강화되어 성장과 행복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만듭니다. 융은 또한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보내지만 가장 중요한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의 가치꿈, 두려움, 욕구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세요. 자존감이나 의심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혜와 연민의 목소리를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세요. 항상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보호하는 사람이 되세요. 자신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 다른 사람들과의 낮은 품질의 관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사랑받고 존중받고 돌봄받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융은 독성관계를 인식하고 피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거나 마음 주위에 높은 벽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선량하고 진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영혼을 기르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로운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좋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과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독성 관계를 다루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을 때 진정으로 합당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 관심,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융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을 지향하며 건강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기본적인 권리라고 믿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인식하고 피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기르고 영감을 주며 지지하는 관계를 끌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으며 분명히 외롭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거나 너무 까다로운 것은 아닌지 자문하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관계 패턴을 바꾸는 과정에서 완전히 정상적이고 이해할 만한 감정들입니다. 하지만 융은 일시적인 외로움이 비록 불편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침식하는 관계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건강한 외로움. 우리가 자신을 돌보고 발전하고 자신과 연결할 수 있는 시간. 독성 관계에서의 고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독성 관계에서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도 외롭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융은 우리가 맞지 않고 해로운 것들을 제거할 용기를 가질 때 우주가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실제적인 심리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높이고 낮은 품질의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자동적으로 더 높은 품질의 것들을 끌어들입니다. 이 과정 전반에 걸쳐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슷한 여정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찾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 전문가, 진실한 친구들, 지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융은 또한 이 여정에서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관계 패턴을 바꾸고 자존감을 기르는 것은 하룻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실천, 자기 인식대로는 후퇴를 필요로 하는 긴 과정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좋지 않은 행동을 다시 받아들이면서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그것을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변화에 대한 결심을 강화할 기회로 보세요. 마지막으로, 융은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은밀히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단지 개인적 보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또한 사회와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한 긍정적인 기여이기도 합니다. 독성 행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그런 행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유지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으로 살 때 다른 사람들도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사랑, 존중, 연민이 소중히 여겨지고 퍼져나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작, 심리적 학대, 독성 관계의 사이클을 깨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융은 각 개인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도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치유와 긍정적 변화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긴 여정에서 공유한 모든 것을 통해 윤기 지적한 8가지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당신을 의심스럽고 두려우며 세상에 대해 차갑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이 가장 현명하고 보호받으며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의 버전이 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당신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법을 배울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을 더 진실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독성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좋고 기르는 관계에 완전히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으로 살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고 건강한 관계가 소중히 여겨지고 기려지는 세상. 모든 사람이 진정한 사랑과 무조건적 수용을 경험할 기회를 가지는 세상을.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보내고자 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신을 치유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자신만을 위한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의 원천이 되고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탐구 여정을 마무리하기 전에 윤기 그의 강연에서 들려주곤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남성이 융을 찾아와서 자신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외롭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왜 나는 황량한 섬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윤기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진정한 당신을 실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도 아직 진정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깊은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외로울 수 있는 때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겪은 여정.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은밀히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의 8가지 신호에 대해 배우는 것. 우리를 의심스럽게 하거나 두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의미 있고 영혼을 기르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융은 삶이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삶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어려움과 단지 우리를 해치는 불필요한 상처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들은 우리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도전하여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들은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고 단순히 우리를 해칠 뿐입니다. 지혜는 이 둘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이 영상을 떠나 일상으로 돌아갈 때 당신이 진실하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성공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어려울 때 지지하며 당신이 현재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들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될 수 있고 항상 경계하거나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듣고 존중받고 친절하게 대우받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삶에 그런 관계가 없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자신에게 하는 법을 배우세요. 가장 친한 친구를 돌보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는 법을 배우세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 때 자연스럽게 진실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당신의 몸과 영혼은 진정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을 걱정할 때 당신은 지지받고 에너지를 얻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단지 척할 뿐일 때 비록 그들이 달콤한 말을 한다고 해도 당신은 피곤하고 불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감정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복잡한 인간관계의 세계에서 길을 안내하는 내적 나침반입니다. 또한 관계 패턴을 바꾸는 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즉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천천히 한 걸음씩 경계 설정하는 법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좋지 않은 관계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것이 당신이 약하거나 순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인간이고 인간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융기 한때 말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관계를 경험했든 오늘부터 다른 미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보호하며 진정으로 당신에게 합당한 관계에 마음을 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진정으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질 수 있을 때 가짜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기보다는 사랑 속에서 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당신이 현재 있는 훌륭한 사람을 진정으로 보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을 시들게 하는 관계 대신 꽃 피우게 하는 관계에 에너지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기 사랑과 자기 존중으로 살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자신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거울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도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위조품보다 소중히 여겨지고
진실함이 조작보다 높이 평가되며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영혼을 기르는 관계를 경험할 기회를 가지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운 인간, 그리고 그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진실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 융은 우리 각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살 때 우리는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는 긍정적인 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거울을 보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마음이 마르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더 이상 가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삶에서 진정한 사랑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이 지금까지 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실한 삶을 살고 진정한 사랑으로 둘러싸이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듣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눔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의미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힘과 지혜의 원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과 건강한 관계를 찾고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항상 자신 안의 힘과 지혜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빛으로 가득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거나 정보를 알기 위해 자신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때 안전함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그룹의 정보센터가 되어 이것이 그들이 갈망하는 권력감과 중요성을 제공합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려면 그들 주변에 자주 작은 갈등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항상 중재자 역할을 하는지 주의해 보세요. 또한 그들이 관심이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정보를 자주 당신과 공유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항상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알게 된다면 건강하지 않은 정보 네트워크에 휘말려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기 특별히 경고한 8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그들이 당신이 약하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항상 나타나지만 당신이 성공하거나 행복하거나 그들이 필요 없을 때는 신비롭게 사라진다는 이상하고 우려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연구하는 데 수년을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약함, 어려움에 끌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진정한 도움을 주고 싶거나 진실한 연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치 있고 필요하며 누군가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감정적, 직업적, 건강적, 재정적 문제든 그들은 구원의 천사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려움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고 매우 관심을 보이며 기꺼이 도와줄 것이며 당신이 투쟁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해요. 항상 당신을 위해 여기 있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부르세요. 당신 곁에 있기 위해 모든 계획을 취소할게요. 이런 말들은 매우 따뜻하고 진실하게 들리며 당신이 약할 때 큰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당신의 삶이 개선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새 직장을 찾을 때, 연애 관계가 좋아질 때, 건강이 회복될 때, 행복하고 성공할 때, 바로 그때 그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하거나 바빠지거나
심지어 당신의 기쁨에 대해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공했으니까 저는 필요 없겠네요. 라고 슬픈 목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삶으로 바쁘셔서 저 같은 옛 친구들에게는 시간이 없으시겠네요. 융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당신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성공하며 독립적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들은 당신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치 있고 필요하다고 느끼기 위해 당신이 약하고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윤기 자세히 설명한 구원자 컴플렉스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 가치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신으로서 사랑받고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가치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 신호의 또 다른 표현은 당신이 긍정적이고 행복함을 느낄 때조차 그들이 항상 어려움과 잠재적 문제를 상기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쁘지만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확신하나요? 인생에는 언제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당신이 걱정되어서 그래요. 또는 이 성공이 과거의 어려움에서 배운 교훈을 잊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때로는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로울 때 실수하기 쉬워요. 그들은 당신이 완전히 행복하고 그들의 관심과 조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융은 또한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특히 성공 후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에게 들려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들을 아시나요? 예전에 당신처럼 성공했었는데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의심과 걱정의 씨앗을 뿌려서 성공이 불안정한 것이라고 느끼게 하고 여전히 그들의 보호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려면 뒤돌아보면서 그들이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만 연락하거나 관심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당신이 기쁜 소식이나 성공, 행복을 공유할 때 그들이 차갑게 반응하거나 빠르게 주제를 바꾸거나 심지어 당신의 기쁨을 감소시키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는지 보세요. 이 8가지 신호를 모두 자세히 살펴본 후 윤기 인간의 본성에 대해 극도로 깊고 미묘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행동의 표면적 표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복잡한 심리적 동기도 이해했습니다. 융은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자신의 부정적 측면들,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것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간접적이고 해로운 방식으로 표현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신호들을 인식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거나 마음 주위에 높은 벽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융은 항상 우리의 직감을 믿으라고 조언했지만 동시에 세상에 대해 열린 마음과 관용을 유지하라고도 했습니다. 현명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세상에 대해 차갑고 냉담해지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융은 우리가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진정으로 합당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성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윤근 수십 년간의 연구와 심리학 실습을 바탕으로 매우 가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제공합니다. 융이 권하는 첫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신에 대한 깊고 정직한 자각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 자신도 충족되지 않은 심리적 욕구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과도한 관심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처음에는 통제가 관심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결점을 항상 상기시켜주는 사람들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자신을 보는 방식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윤근 이를 심리적 투사와 보상적 끌림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영혼에서 치유되지 않은 측면을 반영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보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정직하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행동을 받아들이는가? 나 안에 무엇이 이것을 정상적이거나 받아들일 만하다고 느끼게 하는가? 이 관계를 통해 충족되고 있는 나의 어떤 심리적 욕구가 있는가? 비록 그것이 독성이라고 하더라도 답은 쉽지 않을 수 있고 과거의 고통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은 대우에 익숙해졌다는 것을 깨닫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이라도 어떤 관심이든 받아들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두려움 충족되지 않은 욕구,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만 우리의 관계 패턴을 바꾸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강하게 믿었습니다. 윤기 제안하는 두 번째 단계는 건강한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인데 단호하지만 여전히 존중과 예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례하거나 공격적이 되거나 모든 관계를 갑자기 끊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할 때 명확하고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는 정원 주변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든 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호하고 누가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관심이라는 명목으로 당신의 결정을 통제하려고 할 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결정해야 해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요. 누군가가 당신이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할 때는 이전에 도와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이미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일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융은 경계 설정이 이기적이거나 잔인한 행동이 아니라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균형 있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확한 경계가 없으면 우리는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결과에 직면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융이 지적했듯이 경계를 설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매우 가치 있는 정보입니다. 융이 우리에게 실행하라고 조언하는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직감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은 인간이 위험과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천적 지혜 내적 경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회는 종종 예의 바르거나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이러한 감정을 무시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몸은 극도로 정교한 감지 도구입니다. 누군가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긴장, 불편함, 피로, 불안을 느낀다면 이것들은 직감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한 후 자주 자신을 의심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는다면 이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들의 부정적 에너지에 반응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융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직감은 의식적 사고보다 빠르게 작동하며 논리적 마음이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융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행동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워지는가?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잘못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느끼는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잃고 자신이 될 수 없는가? 이러한 변화들은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아직 왜 그런지 명확히 말할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융기 제안하는 네 번째 단계는 이런 사람들의 진정한 동기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는 그들을 판단하거나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연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해로운 행동이 종종 깊은 불안감, 질투,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안전함을 느끼기 위한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자신에 대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을 열등하게 느끼게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실제로 당신이 열등하다고 믿는 대신 이것이 그들 자신의 불안감과 질투에 대처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옛 실수를 언급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대신 이것이 자신의 결점을 숨기기 위해 더 높은 위치에 자신을 두려고 시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해로운 행동을 용서하거나 계속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더 이상 감정적으로 영향받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은 그들의 고통과 불안에 공감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융은 또한 삶에서 건강한 관계를 찾고 육성하여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성 관계를 다루어야 할 때 진정한 사랑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삶에 있는 것이 극도로 중요합니다. 윤기 명확히 확인한 건강한 관계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결점을 포함하여 진정한 당신을 사랑하며 자신의 원하는 대로 당신을 바꾸거나 개선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공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어려울 때 지지하며 숨겨진 동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자신만의 명확한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에서 진실하며 숨겨진 의제나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건강한 관계들이 삶에 있을 때 당신은 비교할 기준점을 갖게 되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보다 못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융이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실패나 약함, 연민 부족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더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용감한 행동입니다. 융은 많은 사람들, 특히 선량한 마음과 높은 연민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끊어야 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더 인내해야 하고 더 많이 용서해야 하거나 상대방을 심리적 문제로부터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책임이 없다는 것, 특히 그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실제로 해로운 행동을 계속 용인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양쪽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독성 행동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 건강이 서서히 침식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존감을 잃고 불안하거나 우울해지며 결국 다른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와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자기 기만 속에서 계속 살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독성 패턴을 인식하고 바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정상적이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융은 때로는 엄격한 경계를 설정하거나 심지어 관계를 끊는 것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선물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고 자신의 행동과 마주하게 하고 진정으로 발전하고 치유할 기회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은 또한 이러한 신호들을 경직되거나 극단적으로 적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때로는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삶에서 큰 도전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런 신호들 중 일부를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사람이거나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에 따른 전체적인 행동 패턴을 보는 것이지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좋은 친구도 나쁜 날을 보내며 당신을 상처 입히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이 독성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패턴을 형성한다면 그때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융은 각 관계에 대해 중요한 질문들을 하라고 둘째 그들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제공하고 당신이 따르지 않으면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심지어 화를 낼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 사람과 사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에 대해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당신을 매우 걱정해요. 당신에게 최선을 원할 뿐이에요.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개인적인 결정에 개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듣지 않으면 이미 경고했잖아요. 저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들은 감정을 당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할 때 그들은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제 조언을 듣지 않을 때 정말 슬퍼요. 아마 제가 당신에게 생각했던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매우 큰 심리적 압박을 만들어 당신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슬프게 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당신은 자신이 원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적 반응에 따라 행동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이 보통 깊은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자신에 대한 깊은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는 대신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특히 가까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특히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더 안전함을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조작의 도구가 아닌 영향의 원천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만듭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려면 그들과 이야기한 후 제안받고 그들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거나 그들의 조언을 듣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지 주의해 보세요. 또한 그들의 반응이 두려워서 자신을 검열하기 시작하고 특정한 것들을 공유하지 않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융기 인식한 네 번째 신호는 그들이 자주 당신을 다른 사람과 암묵적이고 해로운 방식으로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은 자존감이나 질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공격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심리적 전술 중 하나입니다. 융은 비교가 인간 심리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사회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하지만 비교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조작하는 무기로 사용될 때 그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 사람이 당신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라고 직접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교적이고 해로운 말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아시나요? 아씨도 당신처럼 방금 승진했는데 그분 급여가 조금 더 높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회사가 다르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당신의 가치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당신의 마음에 만들어냅니다. 또는 B가 당신과 같은 코스를 수강하고 있는데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아마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더 열심히 하시니까 그것도 장점이에요. 당신의 근면함을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숨겨진 메시지는 당신이 다른 사람처럼 타고난 재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이 당신이 민감하거나 자신감이 없는 부분을 찾아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해로운 비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외모에 대해 걱정한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의 외모를 칭찬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성취를 언급할 것입니다. 이 신호의 또 다른 형태는 그들이 항상 당신의 과거 실패를 상기시키지만 관심이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상기시켜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지만 결국 실패했던 것 기억하나요? 그냥 걱정되어서 그래요. 다시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또는 당신이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을 지지하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계획이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 기억하나요? 이번에는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융은 이것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이려고 시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개선하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나쁘게 느끼게 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좋다고 느끼는 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훌륭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6개월 전에 당신이 실수한 것을 명확히 기억할 수 있지만 당신이 그들을 도운 시간이나 당신이 달성한 성공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신호의 또 다른 교묘한 표현은 그들이 심리적 압박을 만들기 위해 비교적인 질문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 발전했다고 생각하나요? 발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처럼 들리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물어볼 때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이 당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은 죄책감과 불안을 만들어내어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려면 그들이 당신과 이야기할 때 자주 다른 사람의 성취를 언급하는지
또는 당신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기준과 자주 비교하는지 주의해 보세요. 그런 대화 후에 자주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누군가와 경쟁하고 싶거나 뒤처지고 있다고 느낀다면 심리적으로 조작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기 자신의 무의식적 동기에 대한 연구에서 지적한 5번째 매우 중요한 신호는 그들이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하지만 나중에 당신이 그들에게 빚졌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심리적 의무의 망에 걸려들 때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매우 교묘한 감정적 조작의 한 형태입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이 순수한 선이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선의를 투자처럼 심리적 의존성을 만들고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으로 사용합니다. 이 신호가 작동하는 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먼저 그들은 당신이 요청하지도 않은 심지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원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차가 고장났을 때 택시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직장에 데려다 주겠다고 자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동안에는 매우 기꺼이 하고 즐거워하며 심지어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은 당신을 도운 것을 상기시키기 시작하고 당신이 그들에게 감정적 빚을 졌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당신을 데려다 주느라 정말 피곤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고 늦게 집에 와야 했고 기름값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정 때문에 기꺼이 했어요. 이제 당신이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나요? 또는 지난주에 당신을 돕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희생했어요.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 때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여기서 위험한 점은 그들이 처음에는 자원적으로 보였던 행동을 조건부 거래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빚졌다는 느낌을 만들고 당신이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답례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 신호의 또 다른 형태는 당신이 기대하지 않은 선물을 샀거나 좋은 일을 한 다음 심리적 압박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사줬어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감사할 거라는 걸 알아요. 또는 당신을 위해 오후 전체를 보냈어요. 당신이 내가 얼마나 당신을 걸리는지 이해하기를 바라요. 융은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필요로 되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진실하고 상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선의를 사용해서 당신이 그들에게 답례할 의무를 느끼는 관계를 만듭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 돕는 것이 자연스럽고 빚의 느낌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진실하게 당신을 사랑할 때 그들은 당신을 행복하게 보고 싶어서 도와주는 것이지 감정적 빚을 만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이 신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신이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답례하지 않을 때 그들이 상처받거나 실망하거나 화를 내며 당신이 배은망덕하고 나쁘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시간과 노력을 희생했는데 이제 내가 필요할 때 당신은 나를 돕지 않는군요. 아마 이 우정에 대한 내 믿음이 잘못된 것 같아요. 또는 더 교묘하게 괜찮아요. 이해해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마 너무 많이 기대했나 봐요. 이런 말들은 깊은 죄책감을 만들어내어 당신이 관계를 고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려면 그들이 자주 그들이 당신을 위해 한 일을 언급하는지 또는 당신이 그들의 도움에 답례할 수 없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지 주의해 보세요. 또한 그들이 당신을 도울 때 특정한 방식으로
담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윤기 심리분석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한 6번째 신호는 그들이 놀라운 정확성으로 당신의 작은 실수들을 항상 기억하고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선량한 사람 이미지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신을 비판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실수한 모든 순간들에 대해 훌륭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교묘하게 그것들을 언급할 것입니다. 융은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판단적 성향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과 함께 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이고 해로운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방금 달성한 새로운 성공에 대해 기쁘게 이야기할 때 당신과 기쁨을 나누는 대신 그들은 훌륭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군요. 이전에도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지만 결국 마감일을 놓쳤던 것 기억나나요? 다행히 심각한 결과는 없었지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이번에는 필요한 서류를 꼭 가져가기를 바라요. 지난달 중요한 회의 때처럼 하지 마세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봤거든요. 이런 말들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심을 보이고 상기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가지 해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실패를 언급해서 당신의 기쁨이나 자신감을 깨뜨리고 둘째, 당신을 판단하고 가르칠 권리가 있는 위치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이 판단적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선량한 사람 이미지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비판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결함과 실수를 상기시킬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신호의 또 다른 형태는 당신의 옛 실수를 바탕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조심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무분별하게 지출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기억하잖아요. 당신이 다시 재정적으로 걱정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또는 이 직장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성급한 결정으로 회사를 옮겼다가 후회했던 것 기억하잖아요. 그런 후회를 다시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목할 점은 그들이 당신이 한 좋은 일들을 실수와 같은 수준의 세부 사항과 빈도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때에 당신이 어떻게 도와줬는지는 잊을 수 있지만 6개월 전 약속에 10분 늦었던 것은 명확히 기억합니다. 융은 이것이 관계에서 더 높은 위치를 유지하려는 심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당신의 실수를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은 자신을 선생님 판단하고 지도할 권리가 있는 사람의 위치에 두고 당신을 항상 교정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학생의 위치에 둡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항상 아래 위치에 있고 교정이 필요하며 다른 사람은 위 위치에 있고 판단할 권리가 있는 관계에서 불공정한 심리적 역학을 만듭니다. 이것은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려면 그들이 긍정적인 것들보다 당신의 부정적인 과거를 더 자주 언급하는 경향이 있는지 주의해 보세요. 당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하고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거나 항상 판단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런 방식으로 심리적으로 조작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번째 신호는 매우 교묘해서 오랜 시간 관찰해야만 인식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자주 당신 주변의 작은 드라마나 갈등을 만들어내지만 항상 자신을 중재자나 무고한 피해자의 위치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기 연구한 가장 복잡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연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어떤 사람들은 주목받고 중요하게 여겨지고 싶어하는
깊은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든 다음 선량한 중재자로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를 수행하는 방식은 매우 교묘하고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당신에게 A가 당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는 당신을 변호했어요. A에게 아마 오해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변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해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했고 그것이 그들이 지어낸 정보일 수도 있음. 둘째, 당신과 A 사이에 의심과 불편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 그들은 A에게 가서 B가 최근 A가 대하는 방식에 대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B는 아무 말 안 했지만 느낄 수 있어요. 아마 A가 B와 이야기해서 상황을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설명하려고 했지만 B가 여전히 슬퍼 보여요. 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당신과 A가 서로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둘 다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들은 양쪽 모두가 신뢰하고 털어놓는 중재자가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이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을 즐깁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이 보통 버림받거나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실한 관계를 구축하는 대신 그들은 작은 드라마의 중심이 됨으로써 의존성을 만듭니다. 이 신호의 또 다른 형태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나 비밀을 당신과 공유하면서 동시에 비밀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데 C가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C가 알면 정말 부끄러워할 거예요. 이것은 C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특별히 신뢰받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동시에 그들 주변에 항상 문제와 드라마가 있고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느낌도 만듭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거나 정보를 알 누군가가 항상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들이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긁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당신의 직감이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칼 융이 한 세기 전에 발견한 진실에 대해 생존 본능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 모두가 내면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거나 직면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일부분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림자들이 너무 깊이 묻혀 있을 때 그들은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방식으로 드러나려고 합니다.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친절함과 선량함의 가면을 쓰고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한 증오를 숨기는 경우입니다. 오늘 저는 윤기 지적한 8가지 경고 신호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은밀히 증오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당신이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그들이 진정한 감정을 숨기는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당신을 만날 때 항상 미소 짓고 항상 좋은 말을 하며 항상 당신의 삶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들과 만날 때마다 피곤함을 느끼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거나
심지어 자신에 대해 더 나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 심리학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깊이 연구했고 내면에 많은 부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은밀히 파괴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더 교묘한 전술을 사용하여 당신이 자신을 의심하고 나쁘게 느끼게 만들면서도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이 숨기고 있는 증오가 아니라 감정을 완벽하게 가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을 보며 가장 달콤한 말을 할 수 있고 당신을 안으며 가장 친한 친구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심리학에서 그림자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측면들의 집합체입니다. 이 그림자가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있으면 무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나려고 하며 보통 첫 번째 희생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칭찬할 때 기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관심을 보일 때 그들이 당신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바로 그때 당신의 본능이 윤기 지적한 신호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무례하다고 여겨질 때 친절한 가면 뒤에 증오를 숨기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흔해졌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절함을 무기로 선량함을 은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술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생각이 많다고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그런 친절한 사람을 의심하는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기 의심이 당신이 왜 그런지 모른 채 은밀한 상처를 계속 견디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융은 인간의 직감이 진실을 알아내는 강력한 도구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가 선량하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몸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 그들이 달콤한 말을 하는데도 당신의 마음이 불안함을 느낄 때, 아마도 당신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발산하는 신호를 감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융과 현대 심리학자들이 지적한 8가지 구체적인 신호를 저와 함께 탐구해 보세요. 이 신호들은 친절함의 가면을 쓰고 당신을 은밀히 해치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직감을 믿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신호들을 살펴보기 전에 윤기 개발한 그림자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상적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심리적 진실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햇빛 아래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전신을 명확히 볼 수 있지만 뒤돌아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림자가 항상 뒤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의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모든 감정, 생각, 성향들의 집합체이며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서도 숨기려고 합니다. 질투, 증오, 탐욕, 이기심과 같은 감정들 또는 사회가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욕망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어둠 속의 야생동물처럼 무의식 속에 숨어서 당사자조차 깨닫지 못하는 행동을 통해 드러나려고 합니다. 융은 한때 자신이 완벽한 어머니라고 자랑했던 한 환자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치료 세션을 통해 윤근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그녀가 모성에 대해 분노와 속박감을 포함한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거부당할 때 자녀의 독립성을 은밀히 통제하고 파괴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점은 사람이 완벽하고 선량하며 결함이 없다고 스스로를 보이려고 할수록 그들의 그림자가 더 강력하고 파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축한 완벽한 이미지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부정성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러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더 교묘한 방법을 찾을 것이며 보통 희생자는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융은 또한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가 개성화라고 부르는 심리적 발달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부정적 측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거나 간접적이고 해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둠 속의 적이 되어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교묘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전술로 당신을 해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은밀히 증오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8가지 구체적인 신호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각 신호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복잡한 인간 심리를 들여다보는 창입니다. 윤기 지적한 첫 번째 신호는 그들이 항상 과도하고 진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당신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진실한 칭찬과 가짜 칭찬을 구별해야 합니다. 진실한 칭찬에는 매우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구체적이고 실제 행동이나 성취와 관련이 있으며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이 정말 현명했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셨네요. 이러한 칭찬은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으며 진정한 관찰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가짜 칭찬은 보통 모호하고 과장되며 진실한 감정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해요.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시네요. 또는 당신은 제가 아는 사람 중 최고예요. 이러한 칭찬들은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너무 일반적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만듭니다. 융은 이것을 반응 형성이라고 불리는 심리적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증오하지만 이 감정을 인정할 수 없을 때, 왜냐하면 그것이 유지하고 싶은 좋은 사람, 이미지와 모순되기 때문에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질투하는 사람을 칭찬할 것이지만 이러한 칭찬은 강압적이고 진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후 느끼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진실한 말을 할 때 당신은 지지받고 에너지를 얻으며 더 기쁘고 자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는 진실한 말이 긍정적인 에너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진실하지 않을 때 겉으로는 좋게 들릴지라도 당신은 불편함, 의심, 불안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자신에 대해 더 나쁘게 느낄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칭찬 뒤에 숨겨진 은밀한 부정적 에너지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몸은 진실하지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그들이 보통 당신이 자신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심리적 약점을 찾아내는 이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당신이 외모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과도하게 외모에 대해 칭찬할 것입니다. 오,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저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약점을 당신에게 상기시키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칭찬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감을 느끼는 대신 그 불안감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또는 당신이 직장에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정말 유능해요. 상사가 당신을 정말 좋아할 거예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방식은 당신이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완전히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신과 자신을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융은 또한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과도하게 당신을 칭찬하는 경향이 있어서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든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분은 정말 훌륭해요. 무엇을 하든 완벽하게 해내세요. 이것은 당신을 당황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투나 불편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매우 교묘하고 8가지 신호 중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이 항상 당신과 공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더 나쁘게 느끼게 만드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독성 공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교묘한 심리적 조작 형태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이 현상을 더 잘 이해하려면 진정한 공감과 가짜 공감을 구별해야 합니다. 진정한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진실하게 느끼고 이해하는 능력이며 그로부터 그 사람이 이해받고 지지받으며 어려움에 직면할 더 많은 힘을 갖도록 돕는 반응을 제공합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당신과 공감할 때 그들은 판단하지 않고 듣고 당신의 감정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그리고 당신을 고치려고 하거나 당신의 상황을 자신의 것과 비교하지 않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반대로 독성 공감은 진정한 공감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성 공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후에 당신이 죄책감, 수치심, 약함을 느끼게 하거나 공유하기 전보다 더 나쁘게 느끼게 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해한다는 말로 시작할 것입니다. 오, 저도 이해해요. 직장은 정말 어려워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어봤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당신은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들은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저는 오래전부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마 당신은 좀 더 강해져야 할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스트레스가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또는 당신이 너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방법이죠. 그렇지 않나요? 조언을 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3가지 해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암묵적으로 비교하여 당신이 그들보다 약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둘째,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당신을 비난하며, 셋째, 당신에게 압박만 가중시키는 비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또는 당신이 어떤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칭찬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훌륭해요. 정말 기뻐요. 당신은 이 성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후에 덧붙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가 실패하는 것을 봤어요. 인생은 언제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이 성공이 당신을 교만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요. 성공할 때 옛 친구들을 잊어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다시 한번 그들은 관심을 표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마음에 의심, 걱정,
죄책감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융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 마주하거나 치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불안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아래로 평준화라고 불리는 심리적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자신을 끌어올리는 대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기간에 자신에 대해 더 좋게 느끼도록 도와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실제로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기 위해 융은 그들과 대화한 후 느끼는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조언합니다. 당신과 공감한다고 하는 사람과 이야기한 후 자주 걱정, 자기 의심, 자신감 상실 또는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독성 공감의 희생자가 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그들이 당신의 문제에 대한 대화를 자신에 대한 대화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 그 기분 알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극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보내요.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에서 관객에 불과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융이 특별히 경고한 세 번째 신호는 그들이 달콤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관심이라는 외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위험한 조작 형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융은 이 현상을 깊이 연구했고 통제 욕구가 높지만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과 관심을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폭력이나 직접적인 위협을 사용하지 않고 감정을 보이지 않는 수갑처럼 사용합니다. 이러한 통제 행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항상 당신의 삶에 대해 침입적일 정도로 자세히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심지어 당신의 생각과 감정까지 알고 싶어 하며 이 모든 것을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어제 어디 갔어요? 누구와 함께 얼마나 오래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즐거웠나요? 이러한 질문들은 일반적인 관심처럼 들릴 수 있지만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나올 때는 감시의 한 형태가 됩니다. 둘째, 그들은 당신이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제공하고 당신이 따르지 않으면 슬퍼하거나 실망하